안녕하세요, 디지털 콤마드입니다. 귀엽죠? 이번 영상은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는데, 일단 위탁 판매를 하면서 사업자를 여러 개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가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수익을 내는 거라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업자 한 개로 각 마켓별로 최대 등록 가능 수량인 5,000개, 1만 개 이렇게 꽉꽉 채워서 운영을 해도 매출이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은 편이죠. 그래서 사업자 한 개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재미를 보기 어려우니 일단 판매를 시작하면서 방법을 알고 운영이 익숙해지면 사업자를 여러 개 되면서 총 매출과 수익을 늘려나가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방법이 좋다라기보다는 온라인 판매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판매를 잘하려면 싸고 좋은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이게 결론인데, 내가 특별히 좋은 상품을 따로 소싱하거나 가져와서 판매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올리고 자주 순환시켜주는 거, 이게 가장 쉽고 효율이 높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단계로 일단 잘 운영을 해봤으면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물론 상품 수가 늘어나고 관리하는 마켓 수가 늘어나면 물리적인 상품 등록 시간, 주문 처리 시간, CS 시간 등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시간 투입을 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새롭게 마케팅이나 막 어려운 일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걸 양을 늘리는 거니까 꼭 나 말고도 도와줄 사람을 구하던지 알바를 구하던지 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나서는 직원을 통해서 상품 등록이나 주문 처리를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업자만 내면 되겠구나 해서 무작정 사업자 막 늘리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운영을 잘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 등록하는 것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산 부분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면 운영하는 마켓 계정도 많아지게 되는데, 처음 세팅할 때 잘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정, 사업자 정보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계정 자체에서 정산이 안 되는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정 확인 절차에서 사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승인이 될 때까지 정산이 미뤄지게 되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이렇게 확인 주기가 돌아왔었는데 이때 깜빡하고 정보 수정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각 옥션 지마켓 계정들이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지내면서 미루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정보를 다시 제대로 업데이트해서 그동안의 미정산 금액을 받았는데, 계정이 여러 개이긴 하지만 꽤 큰 돈이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무려 5,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정산받았는데, 일단 그 금액을 하루 만에 정산받은 건 사실이니까 증빙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다 보니 옥션 지마켓 계정도 여러 개인데, 쭉 보시면 적은 건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하루 만에 정산받은 게 보이시죠? 보통 자동 출금을 해 놓으면은 매일 조금씩 입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자 정보 수정을 제대로 안 해놔서 정산이 막혀 있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계정이 풀리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정산금이 한 번에 들어온 겁니다. 일단 이 상황 자체를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긴 하죠.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정산을 제가 안 받고 있었던 건데, 자, 그럼 아무리 다른 계정에 수익이 났어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물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사실 작년에 제가 정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넘어간 건 맞습니다. 자,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방치했던 건 이런 이유예요. 자, 온라인 판매 특성상 구매 약정 시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정확하게 얼마 벌었는지 알기가 어려운 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왕 이렇게 타이밍 놓친 거 몇 개의 계정을 이렇게 정산을 받지 말고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랄까, 강제로 그냥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텐데, 정확히 몇 개 계정에서 얼마의 금액이 미정산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버티면서 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나중에 정 부족하면 그때 정리하면 되니까, 자, 이걸 비유하자면 맛있는 걸 나중에 먹기로 하고 참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올해도 3월이 지나면서 법인세 정리도 하고 또 1분기 부가세 신고도 하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4월 3일에 대부분 정산을 받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계정별로 다 모아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5,600만 원이 무려 된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어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다행이기도 했죠. 뭐 나름 꽤 몇 개월 버텨서 모은 건데 너무 금액이 작으면 좀 허탈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서 안심을 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제가 어떤 의도로 일부러 이렇게 정산을 안 받았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있으면서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정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고,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할 때도 내가 판매한 금액보다 도매 사이트 원가 입금이 훨씬 더 비싼데도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주문 들어왔으니까 처리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최소한의 손익 계산도 안 하고 일단 주문부터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많아지면 관리하는 마켓 계정 수가 늘어나고, 저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은 수의 계정이 다 똑같이 정제가 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여러 개 중에 다 괜찮은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오류가 있거나 하면은 이걸 제대로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정상 금액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정상 금액을 못 받으니까 계속 쪼들리고,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인지 어디서 안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마켓들이 바로 통장으로 현금을 안 싸주고 판매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돌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금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ESM 운영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좌측 메뉴에서 ESM 관리 계정에 가시면 고객 확인 제도 정보 관리라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SM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의 계정을 하나하나 다 살필 수가 없어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계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계정을 보시면 옥션이 1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원래 옥션 지마켓은 등록 가능 수량이 5천 개인데 3개월 매출 평균 1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1만 개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옥션은 1만 개가 됐는데 지금 이 지마켓을 보면은 5천 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지마켓 계정도 당연히 1만 개로 계속 판매를 했었는데 판매 등급도 파워 이딜러 계정이죠. 근데 이번 달에 5천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상품 등록 수를 보면은 옥션은 1만 개인데 지마켓은 5천 개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상품 수 자체가 2배 차이기도 하지만 이게 매출이 떨어지는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지마켓 계정을 다시 1만 개로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관점을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다른 예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던 스마트스토어 파워 등급 계정이 있었는데 4월달에 정말 아깝게 새싹으로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797만 9,660원인데 원래 파워 등급이 3개월 매출 800만 원이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2만 1,000원만 더 팔았어도 안 떨어졌을 텐데 이게 아깝게 떨어져서 이제 상품을 5만 개가 아니라 1만 개만 운영할 수 있는 새싹 등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대로 새싹으로 개성할 건 아니고 당연히 다시 파워 등급으로 올라가야죠. 아까 지마켓 5천 개도 1만 개를 올려야 되고 지금 이 계정도 파워로 올려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스마트스토어는 전 상품을 일괄적으로 마진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모든 상품을 1%씩 내린다든지 하면은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애초에 떨어진 것도 정말 몇만 원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1%만 낮추고 조금만 해도 그 정도 매출은 사실 다시 회복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마진율을 올리는 거죠. 아까 지마켓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가구매를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가구매라는 단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주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불법으로 시장에 통용되는 뭐 가구매, 리뷰 조작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쓸 상품을 구매하자는 거고, 우리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모든 물건을 구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어떠한 생필품이든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지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도 마찬가지죠. 휴지든 음식이든 평소 구매하는 물건을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서 내 마켓에 올린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가 내 계정으로 직접 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고 뭐 현금을 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겠지만, 가짜로 구매하고 가송장을 등록하거나 혹은 뭐 빈 박스를 보내는 이런 나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걸 구매하되 다른 사람을 조금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물론 솔직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시 1만 개가 되기 위한 금액, 파워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금액, 이것들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마진율을 낮추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광고를 돌려서 매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등급을 올리고 매출을 딱 올릴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확정해 놓고 나서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스스 파워라고 있었는데 새싹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질문의 답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단 결과부터 정해놓고 파워를 다시 올린다라는 걸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뭘 하던 일단은 파워를 확실히 달 수 있는 방법을 전제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상품 마진율을 1%가 아니라 아예 확 5% 낮춰서 막 매출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 판매한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가구매라는 어뷰징이라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맨날 광고 전화하는 이상한 대행사들, 이런 업체에 맡겨서 월 단위로 계약해서 가구매, 리뷰 이런 걸 사차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주변 상황을 활용해서 원하는 바를 발송을 하자는 거죠. 사실 이렇게 등급이 한번 떨어졌을 때 이걸 다음 달에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솔직히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메꿔야 될 매출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더 힘 빠지고 힘들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다시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케팅이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는 대형 키워드 1페이지, 1등 이런 거 먹고 있는 업체가 대놓고 어뷰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1인 셀러의 생계형 지인 활용,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매출과 직결되는 이런 등급 조정의 문제는 어떤 식이든 일단 달성을 하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실기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면 써먹을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를 달성해 나가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5천만원 정산된 것도 그렇고 등급 다시 올리는 가구매 이야기도 그렇고 조금은 특이한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